보니까 아이고 다시 이게 더 밑으로 안 늘어나네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9장 함수 C 언어의 핵심 함수 할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6장에서 8장 그 분기문과 반복문을 했는데 음, 이제 오늘은 9장을 내용을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장에 도전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도전 프로그래밍 한번 문제를 봐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분기문과 반복문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8장을 거기에 있는 예제들을 다 해보신 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아직 못하셨거나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10장 문제를 이제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도 오늘 제가 아예 그냥 노베이스로 이제 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답안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답안 최대한 보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혼자서 그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함수도 중요하고 10장의 문제풀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5명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해봅시다. 네. 먼저 자 208장 볼게요. 208쪽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기. 이게 뭐 C 언어도 그렇지만 뭐 파이썬도 그렇고 뭐 자바도 그렇고 다 함수를 써요. 예. 함수는 여기 또 나오는데 함수를 만드는 이유 해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그 메인 함수에 다 쓸 거를 그 이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함수로 다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놓고 함수라는 게 뭐예요? y는 fx잖아요.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함수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x를 넣으면 y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듈화를 시켜놓은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혹은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내가 코드만 쫙 긁어다가 내 프로그램에 쓸 수도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10만 줄, 100만 줄짜리를 짜실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 짜실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많이 쓰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이제 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제 좀 그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오늘 그래서 예제들을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 이제 9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10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함수는 일단 208장에 그 반환 형태, 함수 이름, 입력 형태, 함수의 몸체 이렇게 있는데 함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int 해가지고 반환 형태라고 돼 있고 함수의 몸체에서 이제 모든 연산을 다 끝내고 return, return, return을 써서 보통 return 0 하고 끝냈었잖아요. 근데 그 0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뭐 숫자를 반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반환되는 숫자의 형태를 인트로 그 인티저로 잡아주는 겁니다. 정수형으로. 뭐 실수형도 가능해요. 플로트도 가능하고 더블도 가능한데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은 이제 인트 아니면 보이드로만 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를 쓸 때, 자 여기서 이제 인트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파워 오브 2의 뭐 제곱근 이렇게 거듭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 n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의 거듭 제곱을 하는 뭐 그런 함수를 짠다고 치면은 retu rn 해가지고 뭐 글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i는 1부터 i가 n이 될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곱하기 는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토탈을 반환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반환 형태라는 거는 이 토탈이라는 이 변수의 어떤 형태가 인티저 형태다라는 거를 내가 사용하는 이 인트 메인 함수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네. 이 함수에서 나중에 power of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3 이렇게 하면 2의 3승 해서 8이 이제 리턴이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여기다가 파워 오브 2에서 3 집어넣으면은 3이 들어가서 1부터 3까지 돌아가 가지고 계속 곱하기 2를 하면서 결국에 2의 3승이 이제 여기로 2의 3승이 들어가게 하게끔 이제 이렇게 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썼을 때 그 함수가 숫자의 형태로 리턴이 되게 할 때는 인트형으로 이제 반환 형태를 잡아주는 거고, 아무것도 반환되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보이드라고 이제 써주고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거는 이 두 가지 반환 형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인트 아니면 보이드. 여기를 인트 아니면 보이드로 쓴다. 예, 인트는 뭔가 반환을 해주고 싶을 때, 함수를 썼을 때 이 함수 자리에 뭔가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고, 보이드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리턴 없이 그냥 바로 printf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토탈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보이드를 써가지고 출력하고 바로 끝냅니다. 이때는 리턴을 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인트 형태, 반환 형태는 인트랑 보이드 두 가지고, 인트를 썼을 때는 꼭 리턴 해줘야 된다는 거, 보이드를 썼을 때는 그런 리턴하지 않는 타입의 함수고, 그때는 리턴을 쓰지 않는다. 함수 이름은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또 입력 형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우리가 3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하는 3이 이게 정수인지 이게 실수인지 몰라요. 예. 근데 내가 여기다 인트라고 선언을 해줌으로써 이 함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숫자는 정수 형태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수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int 쓰고 뭐 내가 원하는 변수를 써주고, 또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숫자 형태로 리턴이 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다 int를 써주고, 그런 리턴 되는 게 없게 만들고 싶으면 보이드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 네.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책에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애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빼서 만든 그 함수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3도 쓰고 4도 쓰고 할 때는 함수로 해놓지 않으면은 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를 불러오기 해가지고 붙이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들어가는 숫자만 바꿔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함수는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요. 음. 네. 그래서 210쪽 한번 볼게요. 전달 인자의 유무와 반환값의 유무에 따라서 함수를 4개의 형태로 나눕시다. 예. 전달 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있다. 여기서 전달 인자는 이거 여기 이 괄호 안을 뜻해요. 괄호 안에. 전달 인자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int n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전달 인자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void 이렇게 쓰는 거고요. 또 반환 형태가 있다는 거는 여기다가 int를 쓰는 거고 반환 형태가 없다는 건 뭐다?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들렸나요? 종이 끄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음, 그래서 뭐 함수의 이름. 네,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맞나? 예,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음. 아, 네, 이렇게 4가지 이해했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int가 써져 있을 때는 리턴을 해줘야 돼요. 리턴이 네, 이게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xxx. 보이드는 리턴을 안 해줘도 되고 int는 리턴을 해줘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 이게 다예요 함수는. 네, 음. 나머지 여기다 내용 채워 넣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if을 쓰고 form을 쓰는 건 똑같아요. 네. 그냥 메인 함수에 썼던 걸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불러와서 쓸 수 있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함수를 갖다 쓰실 텐데 그때는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11쪽 볼게요. 자, 그림 9-2에 보면은 int add 해서 num1이랑 num2를 받아가지고 int result 해서 num1 더하기 num2 해서 return result 이런 식으로 하면은 ad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add하고 3, 5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8이 리턴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을 전에 메인 함수 쓸 때는 리턴 0 하고 그냥 말았는데 리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마지막 최종 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이제 쓰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자,
add라는 함수를 하기 전에 자, 메인 함수부터 칠게요. 자,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 전달하는 인자가 없고 보이드죠. 그다음에 반환되는 인자는 인트형. 그래서 인트형이기 때문에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0으로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이 잘 끝났다라는 표시를 해줄 뿐이고요. 자, int 리절트는 add 3, 4 예. 이렇게 3, 4를 해주고 printf 산 결과 1. 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불러다가 쓴다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자,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add 함수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항상 함수는 메인 함수 뒤에 만들면 안 되고요. 메인 함수 앞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그거는 그냥 법칙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예. 항상 메인 함수 앞에다가 함수 내가 만드는 함수는 만든다. 자, 그럼 add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add 해가지고 일단 숫자를 받는데 정수형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nt 해가지고 뭐 a 하고 int 해서 b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두 개 더하는 거죠. return 해가지고 a 더하기 b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들어와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진 값이 이 어디에? 이 add 3,4 자리에 그대로 replace 교체가 돼가지고 착 들어가요. 여기 7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함수 값이 리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함수가 없어지고 이 자리에 7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절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여기 %d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수를 쓰면 이 자리에 이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현욱 씨? 네. 네. 근데 여기다가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리턴이 이 두 개 더한 수가 리턴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딱 없어지면서 여기에 7 딱. 그러면 이 7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게 인트형으로 이제 선언이 된 함수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써요. 줄여가지고. 왜냐면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네.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기서 어려우면 안 돼. 네. 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제 간단한 식이었고, 뭐 곱하기는 뭐 다시 이거는 이제 곱하기 이렇게 하면 곱하기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빼기 하면 빼기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의 a 글쎄 a 제곱 b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포문 돌려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a 제곱 b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여기다가 보이드를 씁니까? 보이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214쪽에요. 그 뭐 여러 가지 함수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전달 인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다음에 반환되는 형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214쪽에 그 네 가지 형태가 다 나와 있어요. 예. 방금 했던 add 함수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 게 그
숫자가 있고 반환하는 값도 있는 경우였어요. 자, 다음에 void하고 뭐 show, add, result 해서 int num 하면은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변수의 숫자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 숫자를 그 void 안에 있는 함수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음. 이건 말 그대로 이 함수를 치면은 여기 그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출력이 밖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int하고 read num 한 다음에 void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스캔F 받는 거네요. 스캔F 받아가지고 그 받은 숫자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네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void how to use this prog 해가지고 또 여긴 void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받는 것도 없고 그 뭐 반환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그냥 실행만 단순히 실행만 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네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5쪽에 리턴이 지니는 두 가지 의미 중 한 가지 의미만 살리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리턴은 그 뭐 인트형으로 선언된 함수를 함수에서 그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함수를 빠져나가는 역할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값만 반환해주는 게 아니라 리턴을 그러니까 리턴 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아 여기 뒤에가 아니구나 215쪽에 밑에 보시면은 리턴하고 뒤에 숫자를 안 써주고 그냥 세미콜론을 찍어버리는 경우에는 그냥 함수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마치 이거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쓰는 거랑 비슷하죠. 네. 민경 씨 다 해보셨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마이크 이제 들리나요? 아, 네, 네. 아, 혹시 지금은 안 들리나요? 네, 지금 들리는데요. 아, 들려요? 네. 아까도 계속 들렸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마이크 안 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6쪽, 217쪽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저 그 질문 예, 있습니다. 그 아까 여기 처음에 함수의 종류 네 종류 소개해 주시면서 네, 함수 형태가 int인 경우도 있고 void인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int인 경우에는 return 값을 꼭 0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요. 파, 네. 인트인 경우는 0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숫자를 리턴을 해줘야 돼요. 숫자를. 아, 그, 인트로 했는데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리턴하면 안 되고요. 아, 아. 숫자를 리턴하라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럼 보이드의 경우에는 리턴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말인 건가요? 보이드는 리턴이 있으면 안 돼요. 리턴이라는 줄이. 있으면 안 되는. 예, 예, 예. 아, 네. 예. 그런데 215쪽에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보시면 여기엔 리턴이 있어요. 보이드인데도.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리턴을 그러니까 값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빠져나가는 목적으로 쓸 때는 리턴을 써도 돼요. 보이드에서. 아, 예,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임준혁 씨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슬빈 씨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러면요 함수 부분은 이제 이렇게 끝났고 22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변수가 나오는데 변수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선언해서 썼잖아요. int, result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가리키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느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여서 쓰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이거를 아예 메인 바깥에다가 쓰느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르쳐서 여기다 쓰면 지역 변수, 여기다가 스태틱이란 거 붙여서 쓰면은 스태틱 변수, 그리고 아예 밖에다가 쓰면은 전역 변수라고 해요. 글로벌 변수라고 해요. 밖에다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좀 아시겠어요? 책 읽어보셨을 텐데, 지역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안에서만 쓰는 걸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전역 변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이 변수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모든 함수에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태틱 변수는 뭐냐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취급은 글로벌 전역 변수처럼 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다가 쓰면은 이 변수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못하게 밖에서, 그러니까 다 그 전역 변수로 하기는 했는데 이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스태틱 변수라는 거를 씁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럼 언제 스태틱을 쓰고 언제 전역 변수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 변수만 쓰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막 거기 알고리즘을 배우고 자료 구조를 배우고 전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랄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가볍고 빠르게 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애들이고 지금 여러분이 막 고민해서 막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전공자가 아니고 시언어도 기초 시언어만 듣고 끝낼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지역 변수로서의 변수만 이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뭐 배열이나 포인터를 배우지만 배열이나 포인터를 배울 때 전역 변수나 스태틱 변수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외운다고 해도 어차피 다 까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예,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전역 변수까지 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중간에 236쪽에 보면은 레지스터 변수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는 변수래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빨리 그 계산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막 모든 여기다가 쓰면 되거든요. 레지스터.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돌리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남발하면은 또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쓰시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시언어 수업을 들으실 때 교수님이 이 부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해놓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스태틱 인트가 있었고 전역 변수가 있었고 지역 변수가 있었고 레지스터가 있었구나 라는 것만 한번 환기만 하고 다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238쪽에 제기 함수에 대한 이해 보면은 제기 함수는 리커시브 함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오는 함수를 뜻해요. 영어에 제기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마인 뭐 그런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제기 함수는 이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 238쪽의 기본적인 이해 해가지고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를 의미한다. 자, 밑줄 치고 별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제기 함수를 쓰는 게 뭐 많은 경우가 있지는 않은데 이걸 꼭 써야지 좀 프로그램이 간편해지는 경우가 확실히 있기는 해요. 언제 그러냐면은 팩토리얼을 구현할 때,
5 팩토리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런 거를 구현할 때는 이 제기함수만한 게 없어요. 사실 포문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 예, 제기함수가 좀 더 직관적이고 간편해서 이제 그런 경우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게 뭐 나오고 있는데 243쪽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팩토리얼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프린트F 해가지고 자 1, 음, 1 팩토리얼은 프린트 D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1 이렇게 치고 아이고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팩토리얼 2 3 4 9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계속 이 함수만 지금 호출되는 형태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볼게요. 함수는 항상 int 메인 함수 앞에 쓴다. 뒤에 쓰면 안 됩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여기 숫자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민 없이 그냥 int n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if문을 해서 여기 있지. if문을 해서 n이 0인 경우 여러분 0 팩토리얼이 뭐죠? 음, 0 이 팩토리얼 예, 1이요. 1이에요. 1. 1입니다. 리턴 0 팩토리얼이면 1을 그냥 리턴한다. 왜냐면 0 팩토리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룰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0이 아니고 뭐 그러면 1, 2, 3 이렇게 들어오면 음수면 어떻게 돼야 되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는 return n 곱하기 2 n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팩토리얼 함수인데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돌리면 네, 이제 이렇게 팩토리얼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봅시다. 자, n이 0이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n이 2가 들어오면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지나가고 LG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리턴해서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고 2 곱하기 팩토리얼 해서 다시 여기에 이제 n 빼기 1이니까 1이 들어가겠죠. 그럼 1이 들어가서 다시 1이 들어가면은 일단 0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서 LG에 여기 n이 되니까 여기는 다시 1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은 1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팩토리얼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반환하는 형태가 인트로 되니까 이렇게 함수를 쓸 경우에는 이 함수 대신에 반환하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써주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반환되는 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반환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렇게 5가 들어가게 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게 제기 함수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함수 안에 함수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
뭔가 되게 무한루프 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n이 0이 되면은 1을 리턴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n이 1이 0이 아닐 때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n이 0이 나올 때까지. 언젠간 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1이 반환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된 다음에 반환 리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왜냐면 계속 돌아갈 테니까 얘는 5를 집어넣으면은 먼저 5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은 또 4가 곱해지고 3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팩토리얼의 사용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포문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포문으로도. 예,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제기 함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많이 안 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48쪽부터 시작하는 문제의 8문제를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코딩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여기 이걸 할 때 함수도 이제 한번 간간히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서 사실 이게 함수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메인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떼서 이렇게 함수화를 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만 익숙해지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9장은 이제 끝났고 네, 챕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시 38분인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에 8문제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도전 1번. 자, 도전 1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 딱 봐서. 손 들어주세요, 손. 방금 나갔다 들어와 못 들었어. 아, 예, 예. 248쪽에 도전 1번 그 코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실 것 같은 분. 뭐 하라고 하진 않아요. 넘어가려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 손 드실 수 있는 분 없나요?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그 출력할 때 보면 허식 문자를 보고 예. 네, 그리고 출력할 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잉글리시 말이 끊기는데요, 지금? 지금도 끊기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네. 맞아요. 퍼센트 %x만 쓰면 돼요. 퍼센트 %x. 근데 이걸 라지 x를 쓰는 게 좀 보기가 좋거든요. 스몰 x를 쓰면은 막 1, 2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라지 x 쓰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도전 2번이 이제 어려우니까 도전 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int main void 해가지고 자,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자, printf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scanf 해서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엔드 꼭 붙여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맨 앞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된다. 선언할 때는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초기화까지 해주면 좋다. 네. 이렇게 변수 부분은 이렇게 딱 쓰고 엔터를 한 칸 쳐주세요. 이게 좀 구분을 해주는 식으로 가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정수가 입력이 됐어. 3과 5를 입력하면은 3단, 4단, 5단이 출력되어야 하고 2와 4를 입력하면 2, 3, 4단이 출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9, 9단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용자는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할 때 입력 순서에 자유로워야 한다. 즉 3과 5를 입력하건 5와 3을 입력하건 프로그램은 같은 결과를 출력해야 한다.
밑에 가이드를 보시면 두 개의 정수를 인자로 전달받아서 두 수 사이의 구구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라고 했죠.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해 보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구구단이 타임즈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즈 테이블 해가지고 num1, num2를 집어넣으면은 만약에 3하고 5를 집어넣으면은 3단, 4단, 5단이 출력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함수는 뭐 이렇게 뭐 num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거나 하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프린트 자체를 해줄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까? 보이드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값을 반환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드를 해주고, 타임즈 테이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숫자를 두 개를 입력을 하고, 이 숫자는 정수 형태니까 여기도 int num1 int num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num1이잖아요. 여기 num2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도 되고요. 변수 이름을 아니면은 그냥 다르게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썼으면은 이 함수 안에서는 이 A랑 B로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갑자기 num1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num1을 계속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 안 헷갈리려면은 그냥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제일 편해요, 사실. 똑같이 쓰는 게. 자, 그래서 근데 3과 5를 입력하건 5와 3을 입력하건 프로그램은 같은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만약에 5랑 여기가 5가 들어오고 여기가 3이 들어오면은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를 좀 짤게요. 자, int temp는 0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만약에 num1이 num2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템프는 num1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num1에다가 num2를 넣고, 그 다음에 num2에다가는 템프를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 하나 해놓고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주면은 무조건 항상 num1이 num2보다 작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i가 num1이고, 그 다음에 i가 num2가 될 때까지, 맞나요? 3부터 5까지 i를 플러스 한다. 네. 여기서 i를 한번 썼기 때문에 int i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한번 해줬습니다. 네. 아까 띄워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직접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겠죠. 구구단.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 곱하기 %d는 %d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쳐주고, 그 다음에 3단부터 5단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i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나 더 써줘야 되네. 벌써 반복이 중첩이 나오네요.
j는 1부터 j가 9가 되기 전까지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i를 먼저 써주고 왜냐면 얘는 3에서 5까지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j는 1부터 9까지 돌아가니까 j 그리고 i 곱하기 j 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구구단위 한 단위 끝나면은 한 칸을 띄워주는 거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야 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리턴은 따로 안 해줍니다. 네.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틀렸죠? 아, 이 뭐야 이거. 네, 다시. 또 틀렸네. 뭐가 틀렸지? J를 선언 안 했네요. 네. J. 네. 자, 두 개의 정수, 뭐 3하고 뭐 7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3단부터 4단, 7단까지 나왔죠. 네. 여러분, 근데 9구단 이미 여러분이 예제로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3단을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하는 건 사실 쉬운데 옆으로 나오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3단 하고 4단, 5단, 6단, 7단 약간 5개씩 5개 넘어가면 또 8단, 9단, 10단 이런 식으로 그거 좀 어렵겠죠? 아, 기준을 뒤에 숫자에 맞추는 기준은 식으로. D자에 근데 또 5개마다 또 내려가야 돼요. 음.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15장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오나? 네. 하여튼 그런 게 9구단으로 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어려운 종류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Q2번을 했고요. Q2번. 저장은 딱 저장해 놓고 이거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것만 살려놓고 네. 그다음에 자, Q3번 20분 걸렸네. 3번 바로 해볼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자, 그러면 두 개의 정수 입력받는 거 힘드니까 일단 복사해볼게요. 자, 두 개 해서 두 개 정수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냥 이 안에다 다 써볼게요. 자, 두 개의 정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도수의 최대 공약수. 여러분 그 6하고 9가 이렇게 있으면요. 6하고 9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최대 공약수는 이 숫자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를 넘어갈 수 없지만 이 숫자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나누기를 하는데 이 숫자를 기준으로 6에서 1까지 쭉 포문을 돌려가지고 나누기를 해가지고 둘 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둘 다 0이 나오면은 그 수를 출력하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3으로 나누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4, 36 이거면은 12가 최대 공약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4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나누는데
둘 다 나눴을 때 둘 다 나머지가 0이 나오면은 이제 이거는 최대 공약수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민경 씨가 저기 아까 나누기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근데 해볼게요. 그 최대인지 아닌지는 계산해봐야 되니까 예. 여기서 12가 되는데 예. 2나 3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것도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니까 제일 큰 거. 네,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제일 큰지도 판단해줘야 돼. 아, 그렇죠. 그래서 네, 24랑 36이 있으면은 24부터 1까지 그 낮춰가면서 나누기를 하면서 최초로 나오는 둘 음, 다 0이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드는 수는 항상 제일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접근하려고 이품은 합니다. 쓴가 해야 돼. 예? 이품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부분 써야죠. 그렇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이제 말한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넘1, 넘2를 받았는데, 자, 이 중에 일단 작은 수가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넘, 자, 이 중에 작은 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에 배웠던 이 뭐라고 하더라?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넘 1이 넘 2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넘 1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넘 2가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했죠? 전에 배웠었죠, 이거. 네, 이거 무슨 연산자였죠, 이게? 사망 연산자였나? 맞아요. 3학년. 맞네. 사망 연산자. 예. 187쪽에 나왔던 건데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좀 편해요. 어. 이 조건문을 해서 이게 참이면은 이걸 리턴을 하고 여기다가 이게 거짓이면은 이걸 리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이 이거보다 작으면은 작은 수를 리턴을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수를 여기다가 이제 뱉어내게 만드는 그런 사망 연산자입니다. 사망 연산자. 네, 한번 쓰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포문을 돌릴게요. 자, i가 넘 스몰이고 i가 어떻게 될 때까지? 이렇게 써야 되겠네. 1까지 할 필요 있나? 1까지? 2까지 해도 되나? 1까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근데 여기 포문에서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긴 한데 여기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if문 아까 은경 씨가 얘기한 대로 if문으로 그렇지. i가 0이 나오고 동시에 엔드로 해야 되겠죠? 넘 2가 i 해서 0 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둘 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은 그죠? 그 수가 최대 공약수겠죠. 두 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그때의 숫자는 뭘 집어넣어야 되지? i죠. i를 집어넣고 세미콜론 박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 불렀기 때문에
또 i도 새로 했죠? 그럼 i도 새로 선언해 주고요. 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네, 두 개의 정수 뭘 해볼까? 6하고 9 엔터. 어? 왜 두 개가 나오지? 뭔가 1도 되지. 그렇지. 아, 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 6하고 9 하면은 3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하고 9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24랑 36 이렇게 하면은 오호.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그냥 공약수를 다 뱉어낸 거거든요. 최대만 하게 하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는 결국에는 이 제일 위에서 나오는 거 하나만 딱 나오고 그냥 나오지 그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쓴다?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만드는 뭘 써야 될까요? 브레이크 있어야 그렇죠. 브레이크를 쓰면은 이게 24, 36을 딱 쓰면은 하나만 딱 나오고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Q3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딩 할 때 막 좀 이렇게 쉽게 하기는 하는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도 그냥 뭐 바로바로 여기다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변수 선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체계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자, 도전 4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서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볼게요. 자, 해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5,000원이 있다. DVD 한 편을 빌리면 3,500원이 남는다. 결국엔 3,500원만 있는 거네요. 3,500원이 있는데 슈퍼에 들려서 크림빵 500원짜리, 새우깡 700원짜리, 콜라 400원을 사려고 한다. 잔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세 가지 물건을 하나 이상 반드시 구매하려면 어떻게 구매를 진행해야 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제시해 주기 바란다. 예, 이거 어려워 보이죠? 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하나하나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프린트에서 현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 3,500원. 뭐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그냥 3,500원에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뭐 여기서 뭐 그런 말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근데 어, 어, 그러니까 3,500원을 자 500x 더하기 700y 더하기 400z가 뭐다? 3,500원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x랑 y랑 z는 1 이상이어야 되고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은 5x 더하기 7y 더하기 4z가 35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푸는 게 사실 어렵긴 해요. 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일단 x에 1부터 넣고 그냥 시작해야 돼요. 네. 1 넣어서 그러면은 5 이제 양변에서 5 빼고 그러면 이제 그때 y에다가는 뭘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고 네. Y부터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y부터
왜요? y의 개수가 제일 크니까. 네. y의 개수가 제일 크니까. 그런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실행에서 보면은 예, 크림빵 한 개부터 시작하는데 예. 작은 것부터 점점 키우면 크림빵부터 하는 게 예, 예. 실행해서 보면 크림빵이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 뭘 먼저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예. 어쨌든 답이 나오면 세 줄이 나오면 되는 거라서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근데 이게 x랑 y랑 z가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게 1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5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 12, 16이니까 사실은 이걸 푸는 거거든요. 이게 16은 일단 빠져야 돼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걸 풀어볼게요. 자, 5x 더하기 7y 더하기 4z가 19. 그럼 나중에 이제 값을 얘기할 때는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어려워. 이거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포문, 포문, 음, 음, 폼은 i를 0부터 0부터 몇 가지 돌려야 될까? 여기 그러니까 x라고 할까요? 알기 쉽게. x가 0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풀 때.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3 들어가면은 15가 되니까 되고 4 들어가면 20, 얘 자체로만 20이 돼버리니까 4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것만 딱 봐서는 x가 3까지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x 플러스 플러스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폼은 3개 써줘야 되는 건가? 아니겠죠? 2개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폼은 하나 더 쓸게요. 폼은 y가 자, x를 넣었어. 0 넣었어. 그럼 이제 y를 풀어야 되는데 음, 잠깐, 음, y 같은 경우도 일단 0부터 시작을 하고 2 하면은 14고 3 하면 21이니까 y도 3까지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y도 3, y 플러스 플러스. 네. z는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각각에 해당하는 걸 다 프린트를 해줘야 되니까 음, 근데 y 같은 경우 네, 3 들어가면은 7 예, 곱하기 3은 아, 10이어서 19도 맞네요. 2네요, 2. 예, 맞아. 크림빵, 게, 크림빵, 게, 콜라, 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x가 0이 들어가면은 x가 0이 들어가고
y가 0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풀 수가 없게 되네.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X랑 Y 둘 다 넣었을 때 4X가, 아니, 4Z가 19가, 나눠져야 된다. 네, 그거 그렇죠. 판단하면. 그러면은 19 빼기 5 곱하기 x 빼기 7 곱하기 y가 있는데 이 숫자가 나누기 4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와야 0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때의 x랑 y랑 z를 출력을 하면은 될까요? 네, 될거 그렇죠. 이때의 x랑 y랑 근데 z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z는 이거를 나누기 4 하면 나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맞죠? 네. 이거를 퍼센트가 아니라 나누기로 바꿨어요. 네.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방금 이제 민경 씨가 얘기한 대로 한번 짜본 거예요. 이렇게 19에서 이 0 넣고 x 넣고 y 넣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돌려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를 다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if문이고 어차피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중괄호 안 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저기 한 칸 띄워줄게요. 왜냐면 여기가 프린트 들여쓰기 맞으면. 예? 아니요.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폼은 if문 뒤에 프린트도 들여쓰기를 해야 되나요? if문 이거요. 네. 사실 C 언어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저기 파이썬에서는 중요한데, 근데 보통은 들여쓰기를 하면은 이 안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구입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돌려볼게요. 리턴. 아이고, x랑 y랑 아무것도 선언 안 했네. 네, 여기다가 x는 0, y는 0. z는 따로 안 했죠. 네. 더하기를 안 했네요. 자, 3,500원 하고 엔터를 안 쳤네요. 자, 엔터 치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서 표시를 해야 돼요. 아까 더하기 그 1을 안 했기 때문에. 네. 1, 2, 4, 2, 3, 1, 4, 1, 2 맞나요? 1, 2, 4, 2, 3, 1, 4, 1, 2 예, 맞네요. 근데 이거는 3,500원이 그냥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한 거라서 좀 쉽게 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를 입력받아서 하는 거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숫자를 입력받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자동화되게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뭐 저기 답 보내드릴 때 한번 짜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지. 네. 7시 11분.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8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4번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니까. 5번 10개의 소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소수는 프라임 넘버. 자, 참고로 정수 n 넘이 1과 넘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에 해당한다. 그렇죠. 10개만. 일단은 뭐 이거는 뭐 입력 받는 게 없네요. 자, 그럼 바로 폼은 돌릴게요. i는 1부터 i가 일단 1부터 100까지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100번 돌릴게요. 중간에 빠져나오면 브레이크 써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10개 채운 다음에.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개를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i는 0 해주고 이게 CNT라고 이걸 하나 만들어서 이제 소수가 하나가 나올 때마다 카운트를 올려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째 빠져나와야 되니까 자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 여기요. 예, 지금 이 소수가 예, 100번 안에 10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 예. 경우에는 while문 while문 만약 100번 안에 안 나오면 10개가 안 될 수. 음, 그러면은 while을 카운트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어, 이걸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 i 이건 그냥 그래도 일단은 100개를 돌려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어 2가 들어가면은 3 들어가고 그러면은 하나 더 써줘야 되나? 어 하나 더 써줘야 되겠는데요? 어, 그 while하고 1 넣은 다음에 계속 예, 돌아가게 하고 예, 그다음에 카운트가 10이 되면 브레이크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i다 굳이 1, 폼은 네 처음에 돌아가게 계속 돌아가게 해놓고 예, 10개가 나오면 빠져나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폼문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00번 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포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딱 아, 생각난 게 네. 포문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나중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Y문을 바꿀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여기를 I까지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부터 100까지 순서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i가 한 5가 됐다. 그러면은 이 j는 1부터
j가 이제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부터 5까지 돌아갈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i가 j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이 딱 두 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누어 떨어질 때마다 카운트를 해주는데 카운트가 되는데 아이씨 잠깐만 카운트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2가 되면은 출력을 한다. 이게 되면은 프린트 F 해가지고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짜봤거든요. 이게 되면은 해주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 근데 잠깐만 얘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쌓고 또 하면 또 두 번을 쌓은 다음에 그때 i가 끝나고 이걸 출력을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여기다 i를 출력을 해야 되겠네. 그때 i를 출력을 하면은 프라임 넘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nt++ 해줘서 카운트가 이제 0에서 1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고 네. 넘이 아니라 카운트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이 전체를 와일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예. 예. 맞나? 예. 자, 이렇게 하면 10개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안 되면 말로 뭐 다시 고치면 되죠. 네. 자, I, J 선언 안 했죠? I는 했네. J는 0. 다른 거는 안 한 거 없나? 자, 뭐야? 아무것도 안 뜨네. 왜 아무것도 안 뜰까요, 여러분? 혹시 저만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나요? 저도 흐리게 보입니다.
화면이 흐리게 보여요? 네. 아, 네,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괜찮게 보여요. 예. 네, 그냥 어, 네트워크 연결상 좀 아,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음,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이거를 안쪽에 써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주면, 들어가고, 두 개가 되면은, 이렇게 있고, 되게 복잡하네. 한번 돌려볼게요. 이해가 안 나와. 음, 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민경 씨 뭐가 문제 같으세요? 저 지금 화면이 잘 아, 안 그래요? 보여서. 왜 그러죠?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예, 네트워크 예. 연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혹시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약간 수학 문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음, 이런 C 언어 문제들이 다 수학 문제 같아요, 다. 보면은.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는 Q5. 하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도전 6번은 3615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뭐 시간이랑 분위랑 초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 건데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도전 4번이랑 네, 3615를 뭐 나누기 60 나누기 60 이렇게 두 번 하면은 그때 몫이 시간이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예, 보이죠? 자, 초를 입력받은 후에 10원초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라. printf 초 입력하고 그다음에 scanf %d 고 num 엔드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num을 썼기 때문에 num을 선언을 초기화까지 해서 해줍니다. 네. C분초의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num h랑 왠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num min이랑 세크까지. 세 개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성격이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콤마를 써가지고 한 줄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num h는 num을 불러와서 60으로 한 번 나누고 60으로 한 번 더 나누면은 그러니까 36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랬을 때 몫이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도는 넘에서 빼기 3600 곱하기 넘 h 이렇게 해주면은 만약에 1시간이면은 3600이 빼지고 그때 남은 이제 15분이면 15분 이렇게 나올 텐데 15초구나. 근데 그거를 나누기가 되면은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게 나누기 60을 해가지고 그때 몫이 미니시고 마지막 세크는 넘에서 빼기 아니지. 미니까지 했으니까 미니까지 하고 그냥 이건가? 이걸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그냥 퍼센트 쓰면 될까요? 미니까지 하고 나머지 목은 빠지고 나머지가 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한번 돌려보죠 뭐. 프린트 F 해가지고 퍼센트 자 H는 하고 퍼센트 D M는 하고 퍼센트 D S는 하고 퍼센트 D 그 다음에 넘 H 넘 M 넘 S 돌려보겠습니다. 초입력 3615 10 15 이렇게 나왔고 자 다른 숫자 넣어볼게요. 3665 이렇게 하면은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나누기랑 이거 이제 나머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뤘고요. 도전 아까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할 때는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지? 참 모르겠네. 자, 도전 7번 가겠습니다. 제 목표가 이거를 한번 그냥 풀어주는 게 목표라서 좀 빨리 쭉 가볼게요. 자,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숫자 n을 입력받는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공식이 성립하는 k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2에 k승이 n이 되는 n 값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넘하고 그냥 n 이렇게 할까요? 그냥 n 아니다 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넘이 받아 적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하라고 적혀 있네요 가이드에. k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2 곱하기 몇 번까지 돌려야 될까? 일단 많이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0이면 안 되겠네. 1. 이렇게 하면은 계속 2의 백승까지 그러면 되겠죠. 2의 백승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if 이걸 했을 때 이 값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이걸 하고 if 이 값이 n 아니지. 반대로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printf를 해서 공식을 만족하는 k의 최대 값은 %d 하고 여기서 출력을 power of 2 해주고 power of 2 맞죠? power of 2 해주고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 포문에서 빠져나오니까 이게 넘어가면은 그죠? n에서 넘어가면은 넘 n이구나. 넘 n에서 빠져 더 커지면은 나가라. 그리고 그때의 k 값을 그죠? k 값을 출력을 하는데 아닌가? 잠깐만. k 값이 아니라 i를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k가 i가 들어가는 거니까 헷갈린다. 네. 이걸 k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여기는 왜 1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k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은 k가 하나 더 늘어나 버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돌려볼게요. 일단은 k-1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256 하면은 9가 됐죠. 9가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1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8고 10 맞죠? 네. 이렇게 준비해서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8번은 2의 n승을 구하는 함수를 재기적으로 구현해 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한 거를 재기 함수를 써서 풀어보면 됩니다. 자, 7 5분 초과됐는데 재기 함수는 금방 하거든요. 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함수를 써야 되네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합시다. printf 정수 입력 이렇게 하고 printf d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정수 입력 8 받았어. 2의 8승은 256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 함수는 인트형 함수를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2의 8승은 여기서 넘을 그대로 쓰면 되고 8승은 %d 해가지고 이거는 보이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첫 번째에다가 넘을 쓰고 두 번째에다가는 뭐 power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게요. 여기다가 넘을 넣으면은 여기서 8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알아서 이 함수가 2의 8승이나 2의 8승을 리턴하는 제기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네. 예, 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기 함수라는 게 약간 꺼림칙하긴 한데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int power 2 해주고 예, 정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int0 해서 num 이 변수는 똑같이 써주는 게 안 헷갈리고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다르게 쓰셔도 되는데 자, 제기함수니까요. 일단 아까랑 비슷한 모양으로 해볼게요. if num이 0이면 2의 0승이니까 그냥 1을 반환하면 되잖아요. 그쵸? 아까랑 똑같은 모양, 아까 예제랑. 그러면은 return하고 1. 네, 맞죠?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이때는 return 여기서 2 곱하기 파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볼게요. 되나? 한번 빠뜨린 건 없을까요? 네, 돌려볼게요. 수 입력 8. 네, 256이 나왔는데, 자, 제기함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에 똑같은 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8을 넣었는데, 똑같은 수를 넣어버리면 계속 무한 루프예요. 예,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계속 2 곱하기 해서 막 엄청난 수가 곱해질 텐데, 빼기 2를 해주면은 8, 7, 6, 5, 4, 3, 2, 1 나오면서 결국에는 0까지 떨어질 거고 0이 되면은 리턴을 1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1을 곱해주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함수가 될 겁니다. 네. 1이 곱해지는 순간은 그 뒤에는 더 없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기 함수를 이제 짤 수 있다. 제기함수 좀 어렵죠. 이게 제기함수가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함수 자리에 계속 그냥 이 함수가 계속 불러 들여와진다. 근데 여기다가 2를 썼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도 2가 들어오게 돼요. 2 계속 곱하기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제기함수다. 네. 그래서 이렇게 Q8 이렇게 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 도전 5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시 좀 풀어가지고 주석을 좀 달아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과제는 1번부터 8번까지를 혼자서 한번 풀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저한테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이 전체를 저한테 그냥 메모장에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저한테. 그냥 제가 쭉 읽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 지금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했는데 여러분이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근데 하셔야 돼요. 이게 남는 거고 이게 여러분 재산이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더운데 땀 흘리면서 풀어보는 게 나중에 분명히 이제 이게 힘이 돼서 나중에 시언어 수업 들을 때는 쉽게 A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